한국 애니메이션에는 오래된 꿈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국내에서 만든 이야기와 작화로 진짜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것. 하지만 일찍이 그 꿈을 가졌던 이들은 하나같이 장렬하게 전사해버렸고, 이제 아동용이 아닌 국산 애니의 꿈은 모두가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그것의 실현을 의심하는 미래 유토피아 같은 일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대로 미완의 꿈으로만 남을 것 같았던 그 원피스를 이번에 드디어 테마록이 찾아낸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상영관에서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어떤 분이 박수를 치기도 하셨는데,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분과 함께 박수를 쳤을 정도로 정말로 오랜만에 들뜨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테마록이 단순하게 애니메이션 한 편이 흥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한국 영화 산업 전체에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비아동용 애니메이션이 흥행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계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적은 위험 부담을 느끼면서 이와 비슷한 기획을 내놓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작품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테마록은 장르적으로는 중화권의 무협과 서양권의 오컬트, 그리고 일본의 능력자 배틀물까지 모두 뒤섞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캐릭터들이 능력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설정들까지 살펴보면 이번 작품의 주요 무대가 되는 해동 밀교의 밀교는 물론 박신부의 가톨릭, 그리고 도교와 힌두교 기반의 능력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적 설정들을 가져와서 테마록이라는 한 그릇 안에다가 섞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난생 처음 접하는 이 근본 없는 조합에 이게 뭔가 싶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걸 설득력 있게 엮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비빔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야말로 긍정적인 의미의 K적인 참신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감한 구석의 설득력을 조용히 떠받치고 있는 것은 바로 무협 장르에서 빌려온 이야기 구조입니다. Beautiful car. Thanks. 이건 겉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서양적인 액션 영화 존 위기. 사실 그 내부를 뜯어보면 무협 장르의 특성을 장수한 유역으로 바꿔서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존 윅에 등장하는 컨티넨탈 호텔은 무협물의 무림 혹은 강호에 그대로 대응됩니다. 실력자들은 무림의 규칙을 지키면서 무림의 세계 안에서만 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我哋江湖嘅恩怨自己會解決，唔需要你哋朝廷插手。郡主嘅好意心領啦。不能只眼看着朝廷，江湖上也要有所联络，九门提督才坐得稳。 정부를 상징하는 조정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들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암묵적인 질서 덕분에 평범한 민간인들은 무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죠. You know the rules. No business can be conducted on these premises lest incurring heavy penalties. 이것은 곧 존 윅의 컨티넨탈 호텔이 엄격한 규칙을 내세우면서 그들 내부의 싸움이 일반 사회로 번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며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그 독특한 세계관으로 고스란히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협적인 설정 덕분에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지금도 이 세계 어딘가에서는 저렇게 혁객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낭만 섞인 상상을 하면서 다소 비현실적인 이 웨스턴 무림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원리는 이번 테마록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동밀교의 서교주가 세상을 파멸로 몰아넣을 만한 엄청난 규모의 계획을 꾸미고 있는데도 이 모든 사건들은 철저하게 결계로 봉인돼서 사회로부터 분리된 해동밀교의 본원 안에서만 벌어진다는 설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가 개입을 하기는커녕 이에 대한 인지조차도 하지 못한 채로 세계의 운명을 바꿀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가 소수에 의해서 조용하게 마무리된다는 전개가 나름의 설득력을 가진 채로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협적인 구조 안에 테마록이 전개하고 있는 장면들은 일본의 소년 만화와 같은 각종 설정 기반의 능력자 배틀물이기 때문에 온전히 한국적인 배경 안에서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벌어지는 걸 무협을 통해서 설득해내면서도 동시에 일본의 배틀물이 가진 연출을 가져와서 현대적인 재미까지 함께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마록의 이러한 해법이 특히나 반가운 이유는 그동안 한국 대중문화 안에서 줄곧 막혀 있었던 혀를 드디어 뚫어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신토를 기반으로 한 각종 민간 신앙이 여전히 다양하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문화 콘텐츠에 활용할 만한 문화적인 재료도 풍부하게 갖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괴력 난신을 국가가 주도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배격하고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현세 중심적인 세계관을 배급해 왔기 때문에 현대에는 그런 허구적인 자산이 너무나도 빈약하게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선에서부터 일본의 대중문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는데 테마록은 우리 외부에서 들여온 문화 요소들을 근본 없이 뒤섞어버리는 방식으로 오히려 일본이 만들어내지 못할 새로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표절과 번안의 영화사라는 제목의 한국 영화사 서적이 나온 것처럼 수많은 문화적 요소를 흡수하여 한국적으로 재해석하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긍정적인 의미의 K감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작품에서 긍정적으로 느꼈던 점은 전체 대사에 과감하게 자막을 달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기존 업계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대사가 안 들린다는 불편함을 정말로 오랫동안 호소해 왔음에도 한국의 극장 컨텐츠들은 그 의견을 계속 수용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테마록은 과감하게 대사 자막을 전체에 달아넣음으로써 관객의 편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지 않은 장면에서 일부 대사가 잘 들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걸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결단을 과감하게 내린 테마록 제작진의 감각이 정말로 돋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음악 부분입니다. 엔딩곡은 몬스타엑스와 협업을 하면서 작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배경음악은 한국적인 사운드의 락밴드 잠비나이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건 역시 대중성과 독창성을 균형감 있게 챙긴 제작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테마록 제작진의 감각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중들의 취향을 외면한 채 자기 예술을 하다가 시장에서 외면을 받으며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그걸 극복하면서도 독창성까지 함께 챙겼다는 점에서 시리즈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해 보이는 이번 테마록의 성공이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이 재밌으면 그만이지 국적이 뭐가 중요하냐는 말들이 가끔 오가곤 하지만 전진하라 황국의 아들들이여, 우길기 빛나는 햇살에 은빛 종칼을 들어라. 한국적인 배경에서 벌어진 이야기에는 반드시 한국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의 재미와 깊이를 놓친 채로 외국의 컨텐츠만 즐기는 것은 분명히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가진 일본이 너무나 절대적인 강자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국산 애니메이션의 필요성이 소비자에게도 업계에게도 충분히 설득되지가 않았었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테마록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이 구도를 타파하고 정체기에 빠져 있었던 한국 극장가에도 새로운 활로를 찾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현세와 출세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세계관 덕분에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르의 영역은 대부분 리얼리즘에 그쳐 왔었는데 작년에 개봉했던 파묘도 그렇고 이번 테마록 같은 이야기들은 한국 콘텐츠의 지평을 더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반가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테마록의 후속작이 나와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보겠습니다.